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 원장님은 삼성중공업 중앙연구소에서 근무하셨고요. 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조선해양 PD를 역임하신 전문가이십니다.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경험한 것을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소형 선박의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변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디자인이 중요한 레저보트, 그리고 가장 많은 척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반된 관점에서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선과 중소형 선박은 일단 목적이 좀 다릅니다. 대형선은 물류 중심이고요. 중소형 선박은 물류뿐만이 아니라 인력 이동, 그 다음에 생계, 그 다음에 레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도구 자산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계 넘버 원인 그 대형선의 종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선이나 LNG,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크루즈, FSO, 선박과 해역을 망라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필요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정립되어 있는 그런 선박들입니다. 중소형 선박은 물류 중심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생활과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선박들이 많습니다. 페리라든가 로로선, 그 다음에 어선, 그 다음에 레저 선박, 그리고 경비와 관련되는, 연안선의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선박들이 중소형 선박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형 선박하고 중소형 선박은 설계적인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실 대형 선박, 그 다음에 중소형 선박 망라해가지고 설계라는 말 자체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디자인이라는 관점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조선 분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설계는 선주가 제시하고 있는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배 형태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대형 선박은 엄청 크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 잘 분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고 그것들을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 선박은 그런 부분이 되게 이제 좀 축약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돼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과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변천사 관점에서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커지는 그런 내용으로 선박의 발전을 해왔습니다. 배가 커짐에 따라 가지고 작은 배의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점점 더 설계가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시공 능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관리 능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소의 발전 과정은 이러한 선박의 대형화, 그 다음에 건조의 효율화,
그다음에 관리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점점 커왔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블록을 크게 만들어서 공정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이러한 블록의 크기가 실제적으로는 디자인에 역으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선소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법에 대한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그 R&D가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 선박 같은 경우는 그 건조의 그 능력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 얘기는 설계 관점에서 운영의 폭이 넓지 않다는 의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디자인의 발전 과정이 대형 선박하고는 좀 다르게 정체되어 있는, 또는 굉장히 천천히 발전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보트와 어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트는 가장 대표적으로 해양 분야, 해양 구조물 중에 디자인이 가장 강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인이 뭐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물류는 사실 인간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를 않고요. 보트는 내가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거나 나와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나의 편리성과 어떤 가치성에 대해서 디자인적으로 구현을 해야만이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그 보트는 또는 요트는 그 디자인이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적인 감각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튼튼하고, 그 다음에 그 규제도 충분히 만족을 시키면서 또 어떤 욕망 또는 그 관심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옛부터 디자인에 굉장히 큰 그 발전이 이뤄왔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트 산업은 사실 굉장히 더디게 발전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적인 성숙도와 경제적인 그런 바탕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즐길 만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약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9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필요성을 인정을 하지만 제한적으로 발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경제소득이 증가되면서 그 산업의 어떤 발전과 다양성 관점에서 보트가 다시 큰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중소조선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은 보트의 그 미적 감각에 대한 그 발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배를 잘 만들고 값싸게 그리고 튼튼하게 만드느냐는 관점에서 R&D를 좀 해왔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그 건조공법이라든가 아니면 재질, 그 다음에 도장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특히 이제 도면화 시키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의미 있는 그 효율성을 강조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R&D가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변의 환경이 이제 친환경, 그다음에 스마트, 이런 부분으로 많이 지금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형 선박은 이미 이제 그런 방향으로 또 국제적인 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R&D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중소형 선박, 특히 이제 보트나 요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에는
몇 개의 업체가 선도적으로 친환경 선박, 친환경 연료 추진 시스템, 그리고 그 미래에 나아가야 될 보트, 요트의 어떤 디자인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지금 연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국내 디자인이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과 이 선박의 요트 선박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 그 다음에 즐길 만한 레저와 문화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까 하는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전문적인 인력 양성, 그 다음에 보트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타 선정에도 적극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김현석이라는 디자이너가 이게 한 몇 년 전에 디자인한 그런 내용의 인터넷에서 좀 발췌를 했는데요. 굉장히 화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저런 디자인이 구현이 되려면 저게 기존의 재료에 뛰어넘는 경량화와 그 다음에 공법들, 그 다음에 배 안전성,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개발이 돼야만이 구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디자인이 저런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주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그런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선은 우리나라 연근해 중에 가장 많은 중소형 선박입니다. 우리나라에 근해, 연안, 어업선 포함해가지고 41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선 하면은 이미지가 디자인하고는 좀 관계가 먼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선은 주 목적이 어획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어선 디자인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단계가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많이 의존해 왔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개량화 노력을 통해 가지고 재질이 목재에서 FRP로 변한다든가, 아니면 어획량을 체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표준 어선을 만든다든가 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어선의 거의 95% 이상이 FRP라는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FRP 자체는 경량이고 여러 가지 강도를 좋고 하지만 최근에 친환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선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재질에 대한 R&D, 그 다음에 노후화된 어선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표준화된 어떤 선종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최근에 이루어지는 공학적인 방법 등을 통해서 어선이 많이 개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FRP가 이제 대다수의 재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FRP는 이제 화재나 이런 거 되게 취약한 구조고, 그 다음에 폐기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을 할 거냐 하는 노력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저런
어선의 어떤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어선의 노후화를 좀 더 근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결국은 주변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최근에는 연료의 어떤 친환경화가 가장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어선도 친환경 추진 시스템이 어떻게 장착이 되고 어떤 친환경 시스템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선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선을 작업하는 어부들의 여러 가지 선원들의 여러 가지 건강 또는 안전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요 그림은 그런 것들 하나의 지금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FRP 대신에 HDP라는 그런 좀 더 친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추진 시스템을 기존의 디젤 엔진에서 LNG나 LPG나 또는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최적의 선형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현재 지금 어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선과 레저보트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그 선박이 어떤 목적을 메인으로 하고 그걸 달성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디자인이 많이 내용이 바뀐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형선의 경우는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러한 많은 목적을 달성해 왔지만, 사실 어선이나 그 다음에 중소형 선박, 보트, 이런 레저 같은 경우는 주로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런 관점에서 국내 전문가들을,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얼마나 또는 어떻게 잘 육성하고 관심을 갖도록 해주느냐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소형 선박 입장에서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점점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구조로 바뀌는 과정에서 최적의 경쟁력을 갖는, 산업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그런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업계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또는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미래의 선박은 점점 더 이제 디자이너가 어떻게 꿈꾸느냐에 그 방향으로 흘러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멋진 디자인의 선박은 구매 욕구를 강화시킬 거고, 그것은 결국 산업적으로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더 훌륭한, 그리고 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